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밴딩 툴이 있죠. 자, 그 밴딩 툴 중에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발췌를 해서 자세한 사용 방법과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밴딩 툴이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시죠? 밴딩은 이제 휘인다는 거니까 우리 어떤 개체를 작업을 해놓고 그것을 각도를 줘서 휘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밴딩 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트루밴드, 둘째는 쉐이프 밴드. 자, 세 번째로 일전에 한번 소개를 했죠. 프레도 스케일이는 밴딩 툴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스케치업 대표적인 밴딩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설치는 스케치 유케이션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윈도우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저는 웨어하우스 들어가죠. 자, 검색창에 트루밴드라고 치시면 되는데 지금 메인 화면에 보이죠. 자, 트루밴드 나와 있죠. 얘는 지금 풀이고요. 자,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스펠링을 트루밴드라고 입력하셔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보이니까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인스톨 버튼이 나오죠.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혹시 인스톨이라고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쪽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로그인 하셔야 인스톨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설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쉐이프 밴드죠. 자, 쉐이프 밴드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자, 하나 나오죠. 여기도 펄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클릭하셔가지고 자, 인스톨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프로도 스케일인데 앞전에 설명하실 때 다들 설치하셨죠. 혹시 설치 안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결과가 없네요. 자, 이게 웨어하우스 쪽에 항상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스케치 유케이션과 웨어하우스 두 개를 검색하는 이유가 두 군데 다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각각 한 군데씩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안 나오면은 다른 쪽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프레도 6라고 치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찾는 스케일은 안 보입니다. 그쵸? 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케치 유케이션 이쪽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는 등록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인스톨 해서 설치하시고요. 자, 여기도 인스톨이 안 되면은 역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설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되면은 툴바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자, 툴바 옆에 오른쪽 빈 여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루비 목록에서 우리가 설치한 것을 찾아서 트루밴드 여기 있죠. 자, 체크가 안 되어 있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쉐이프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꺼내주시고 자, 그리고 프레도 스케일 자, 프레도 스케일이 여기 있네. 자,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얘들 좀 올려주죠. 이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씩 설명드리죠. 자, 첫 번째로 트루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하나 그리죠. 대략 한 200에 30 그리고 높이도 30 정도. 자,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10mm 정도. 자, 얘를 선택을 하고 트루밴드를 실행하면은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일단 이 작업을 하려면은 대상이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를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이것도 복사를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 트루밴드 클릭하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아래쪽에 보이는 빨간 점들은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축이 하나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합니다. 앞쪽으로. 자, 이렇게 당겨내면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적당히 휘어졌을 때 V12 창에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자, 180도, 180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엔터를 치면은 이 모양으로 휘어지죠. 자, 옆에 걸 잡고요. 요것도 한번 휘어보죠.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뒤쪽으로 밀겠습니다. 자, 뒤로 드래그를 하면 뒤로 휘어지죠. 그리고 똑같이 180 엔터. 자, 이렇게 됐죠. 일단 모양이 좀 다르게 휘어졌죠. 자, 똑같이 180도를 줬는데 앞쪽으로 휘는 거랑 뒤로 휘는 거랑 모양이 다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릴 때 길이를 200mm를 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앞면이고 이 부분도 앞면이었죠. 그렇다면은 이 아크의 길이가 200mm, 이쪽 아크의 길이가 200mm가 나오면 맞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자, 이게 지금 웰드를 하죠. 웰드를 해서 자, 엔티티 인포를 한번 보죠. 아크 길이가 200mm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웰드를 해서 보면은 길이가 200mm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업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밴딩을 하면은 자, 아까 보시다시피 밴딩을 할 때 축이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축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과 뒷면이 밴딩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자, 옆면은 반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잡고 우리가 여기에 스냅을 준다면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들어맞겠죠. 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됩니다. 일단 뒤로 밀 때와 앞으로 당길 때 이 모양이 크기가 바뀌는 거는 이해를 하셨죠? 길이는 그대로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각도로 밴딩을 했죠. 자, 다른 방법으로 밴딩하는 걸 하나 보여드리죠. 얘를 복사 하나 해서 자, 똑같이 선택하고 밴딩을 하는데 자, 쭉 당기고요. 이번에는 각도가 아닌 길이를 입력해 보죠. 자, V12 창에 길이를 자, 10이라고 입력하고 우리 길이 단위가 밀리미터죠. 반드시 단위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10만 입력하면 10도가 되어 버립니다. 각도 10도. 그래서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밀리미터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툴팁이 나오죠. 자, 앵글은 56.5, 그리고 레디우스는 뭐 202.64 되어 있고, 그리고 밴드가 10mm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자, 10mm만큼 밴딩을 한 겁니다. 이 길이가 이게 지금 제작자 설명에도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유출을 할 때는요, 우리가 당기죠. 이 당기는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작자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제 생각이 맞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길이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밴딩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그먼트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죠. 자, 세그먼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또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자, 150에 300 정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옵셋으로 한 10mm만 주죠. 요 얘는 지워버리고 자, 두께도 한 10mm 주겠습니다. 자, 지금 문틀 만드는 거예요. 문틀. 그리고 얘는 그룹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쪽에 자, 두께를 한 3mm 정도. 얘도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룹 만들어 주시고 자, 이게 10mm고 3mm니까 가운데 위치하려면은 3.5mm만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다 가운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유리니까 좀 투명하게 만들죠. 엔티티 인포를 보고 자, 색깔을 제부였고 자, 이렇게 투명하게 자, 이렇게 해서 창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복사를 하죠.
이렇게 3단짜리 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것도 복사를 좀 하죠. 자, 얘를 선택하고 다시 휘어보죠. 자, 뒤로 밀죠. 180도 입력하고 엔터. 자, 제가 앵글로 지금 180도로 이렇게 휘었습니다. 자, 아크 형태로 이렇게 휘었죠. 자, 얘를 이제 작업할 텐데, 얘는 우리가 조각을 3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각지게 이렇게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택을 하시고, 자, 밀어주는데, 똑같이 180도를 입력을 하고요. 자, 세 조각이니까 세그먼트 3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앵글 라인 V12 창에 3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자 S를 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3으로만 입력을 하면은 3도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3S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이렇게 세 조각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한 번 더 엔터를 치면은 자,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만약 이 뒤에 이제 벽이 있다면은 뭐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리한 부분까지 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세그먼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축, 엑시스. 자, 일단 축을 보이게 하죠. 윈도우에 모델 인포, 그리고 자, 컴포넌트 부분에 보면은 쇼 컴포넌트 엑시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은 축이 보이죠. 자, 이 축들은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자체 축을 이야기합니다. 얘들 다 그룹이죠. 그죠? 지금 축의 방향을 보면은 방향 자체가 우리 바깥에 있는 방향과 똑같습니다. 자, 이 축은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축은 그룹이 만들어질 때 밖에 있던 축의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본 축 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살짝 회전을 준다면은 이렇게 축도 같이 돌아가게 되죠. 얘가 가지고 있는 축 방향 이렇게 이제 집 모양 따라 돌아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룹을 풀고 그죠? 그리고 다시 그룹을 잡아주면 축 방향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얘를 다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축 방향도 같이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게 그룹과 컴포넌트 축의 특성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트루밴드를 사용할 때는 이 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은 그림을 새로 그리지 말고 이걸 그대로 쓰죠. 그러면 자, 얘는 잠시 옮겨두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자, 아까 우리가 요 부분 만들 때 우리가 이 길이가 200mm였죠. 200mm 맞춰주고 뒤로 뽑다 보니까 앞쪽은 200mm가 많은데 뒤쪽은 좁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과는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여기에 붙이고 싶다. 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작업은 안 되고요. 이 부분의 축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축이 이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축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축을 반대로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해야지 반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와보면은 자, 축 방향이 이것과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밴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밴딩 잡아 빼는 부분이 뒤쪽으로 생겼죠. 잡고 뒤로 하면서 180 엔터를 치주면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가져와서 여기에 자, 정확하게 스냅을 잡고 여기에 한번 붙여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과 같은 크기로 여기에 붙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얘를 복사를 해서 그냥 180도 돌려서 붙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고요, 만약 튀어나온 부분이 있더라도 한가운데서 튀어나왔다면 그 방법도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방향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얘 잡고 무브 툴로
자, 갖다 놓고요. 자, 얘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갖다 놓고 방향을 한번 돌려보죠. 180도로. 돌려서 이걸 여기에 붙이면은 이미 지금 모양이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죠? 얘는 이쪽으로 튀어나왔자면 얘는 이쪽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방법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없거나 정 가운데에 튀어나왔다면 이 방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바깥쪽에 이렇게 모양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자, 이 축 부분은 그룹을 만들 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미리부터 그룹 뒤집어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다시 복사를 해와서 자, 이걸 그룹을 풀겠습니다. 풀고 그리고 방향을 여기서 돌리죠. 180도 돌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그룹을 다시 잡으면은 자, 축 방향은 똑같지만은 그죠? 축 방향은 똑같지만은 방향이 앞뒤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밴딩을 합니다. 1이 당겨야죠. 180. 그리고 이제는 얘를 뒤집어야죠. 다시 180도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붙이면은 이거는 맞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이 많잖아요. 귀찮고. 그럴 바에 차라리 안에 들어가서 축을 변경하고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편하고. 자,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밴딩 툴은 꼭 이렇게 넓은 부위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것만 아니고요. 좁은 부위로도 작업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자, 만약 얘를 다시 복사를 해와서 자, 지금은 우리가 밴딩을 하면은 무조건 이쪽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잡아 끄는 부분을 이쪽에 생기게 할 수 있으면 재밌는 모양도 만들 거예요. 자, 이것도 결국 축을 바꿔줘야 되죠. 아니면은 다시 그룹을 풀고, 그죠? 그룹을 풀고 90도로 회전시켜 놓고 다시 그룹을 잡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 안에서 축을 바꿔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게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잡아 끌면은 180도 해볼까요? 자,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 변경하기 어려우면은 자, 그룹을 풀고 회전을 시켜 놓고 다시 그룹을 잡으면은 축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축 변경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축을 변경해서 작업하는 거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고요. 자, 회전 계단을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그거 하면서는 제가 이제 세그먼트 맞추는 부분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쉽게 만들어주는 루비도 있습니다. 그런 루비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뭐 계단을 예쁘게 만들고 뭐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 보죠. 적당하게 사각형을 자, 200에 한 1000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높이는 한 10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얘는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룹이 아니고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한 20 정도 해서 이렇게 계단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계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죠. 요 바닥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들어가서 푸시블로 뽑아내면은 이렇게 같이 다 딸려 내려오죠. 이게 이제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적당히 당겨 주시고,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잘라야 되겠죠. 라인을 그어서 잘라 주시고, 아랫부분은 없어져야 되겠죠. 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형태의 계단이 만들어졌죠. 이제 밴딩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 컴포넌트니까 밴딩을 각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그룹 컴포넌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하고 전체를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죠. 자, 이 부분은 뭐 가공을 안 해도 되겠죠. 할까요?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였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계단을 만들었고요. 자, 얘를 밴딩 처리를 이제 할 텐데 똑같이 당겨내면서 180도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졌는데 잘 보시면요, 이런 부분들이 다 꺾여 있습니다. 보입니까? 보이죠? 자, 우리가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라인이 여기에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계단의 개수와 우리가 작업할 때 준 세그먼트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뭐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계단 같은 경우 뭐 이럴 경우에는 이 개수, 세그먼트 개수와 계단의 끝부분을 딱딱 맞춰주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업할 때 세그먼트를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 계단 개수가 아마 21개일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곱하기 20을 했으니까 원본 포함해서 21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밴딩을 할 때 180도 주시고 세그먼트를 21 그리고 S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제는 아까와 모양이 다르죠. 세그먼트가 정확하게 각 계단의 끝부분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야지 계단이 예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잘 숨겨주시면은 여기 이제 라인이 없으니까 이상하죠. 이거는 우리가 소프트 이거 조절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밴딩 작업하면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히든 지오메트리 예, 숨겨져 있죠. 자, 밴딩 작업을 하면서 자, 여기에 21S라고 치고요.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엔터 하면 더 치야지 완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뉴가 뜨죠. 자, 커밋은 이제 엔터 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거고, 캔슬은 작업 취소입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표시하겠다. 그리고 세그먼트 소프트 서무스를 처리하겠다. 체크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끄게 되면은, 끄고 한번 엔터 쳐볼까요? 하면은, 라인이 다 표시가 되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메뉴를 통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더 예쁘게 하려면 안에 들어가서 이런 거 일일이 지워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트루밴드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트루밴드 굉장히 편리한 툴이죠. 근데 트루밴드의 단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무조건 중심축을 기준으로 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프레도 스케일에 있던 밴딩 툴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잡아서 그 부분까지만 휘울 수가 있죠. 근데 트루밴드는 무조건 중심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가 이렇게 밴딩이 처리된다는 거. 자, 그거 하나가 단점입니다. 나머지는 뭐 단점이 거의 없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루밴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자, 이거 먼저 할까요? 프레도 스케일이 있는 밴딩.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줄여서. 자, 이 정도로 옮겨 놓고요. 다시,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오죠. 이 정도 갖다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레도 스케일에 있는 밴딩 툴은 제가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프레도 스케일 설명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윗부분에 카드를 하나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간단하게 동작하는 것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것도 한 개 더 복사를 하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복사를 해 놓고요. 자, 이걸 클릭을 하고 밴딩 툴 선택하면은 자, 각도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꾸 돌리는 것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트루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그 축의 방향에 따라서 앞뒤가 결정이 됩니다. 자꾸 당기면은 자, 앞면이 200mm가 맞춰지고 바깥은 거기에 따라서 넓어지겠죠. 반대로 밀어주면은 앞면이 200mm고 뒷면은 줄어들겠죠. 이게 트루밴드 특성이고, 만약 이걸 반대로 하려면은 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돌리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앞뒤가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하고요. 축을 윗방향으로 고정한 다음에 자, 시작 부분 클릭하고 밴딩할 끝 부분 클릭해서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이게 플러스 각도입니다. 플러스. 그죠? 그리고 180도 맞춰놓고 엔터를 치면은 180도 돌아갔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이 200mm가 맞춰지겠죠. 자, 선택해서 웰드를 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200mm가 이렇게 맞춰졌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자, 시작 부분 클릭을 하시고 마이너스로 돌립니다. 자, 마이너스 180도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입력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180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그냥 180도 플러스로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모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180을 입력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프레도 스케일에 있는 밴딩 툴의 버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잡고 클릭해서 돌릴 때 마이너스 180이라고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79.9999 자, 마이너스 179.9999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180이라고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 다른 방법은 자꾸 돌릴 때 마이너스 180이 될 때 스톱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각도를 보시면서 마이너스 180 될 때 스톱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맞추기 진짜 어렵습니다. 잘 안됩니다. 해보시면은.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79.9999 179.9를 하면 안됩니다. 그냥 그거는 179.9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79.94개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마이너스 180이 나옵니다. 자, 사용 방법 아시겠죠? 자, 이거는 요 부분이 200이 되겠죠.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다시 200이 맞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프레도 스케일에 있는 밴딩 툴은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내가 밴딩할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작점을 여기로 하고 끝점을 여기로 해도 되고 그러면은 요 부분까지만 밴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휜다는 거죠. 밴딩 줄 부분을 내가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밴드는 그렇게 안 되죠. 무조건 중심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 양 끝점이 같이 밴딩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레도 스케일에 있는 밴딩 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세이프 밴드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프 밴드는 그 사용 방법상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밴딩될 형태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 팔로우 미 툴 사용을 해 보셨잖아요. 자, 팔로우 미 툴을 사용할 때는 경로를 지정을 하고 그 모양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죠. 세이프 밴드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지정하는 것처럼 밴딩될 형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프레도 스케일에 있는 밴딩 툴처럼 밴딩 범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인데 일단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가져와서 한번 보죠. 자,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옮기죠. 자, 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프 밴드를 쓰려면은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일단 밴딩될 형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밴딩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밴딩될 형태를 먼저 한번 그려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아크 툴로 아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크를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밴딩 범위가 필요하겠죠. 자, 밴딩 범위는 라인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그룹이죠. 그래서 그룹 위에 라인을 그어줍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 전체가 다 범위가 될 거고요. 창 하나까지만 그어주면은 창 하나가 범위가 될 겁니다. 자, 지금은 다 그어주죠. 여기까지 그어주고요. 그리고 클릭해 보면은 라인이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클릭을 하고 세이프 밴드 클릭하면은
자,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요. 밑에 직선이 하나 있죠. 이거는 밴딩 범위를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어뒀던 직선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 자, 스타트 엔드가 생겼고, 그리고 아이콘의 모양이 좀 바뀌었죠. 물결. 자, 곡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밴딩 될 형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자, 아래쪽에 설명을 보면은 엔터는 억셉터. 자, 엔터를 치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업 키를 치면은 토글 커브라고 되어 있고, 다운 키를 치면은 토글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글 커버,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 트루밴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프레도 스케일에 있는 밴드를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앞면 뒷면 기준 뭐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죠? 그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트루밴드에서는 자꾸 앞으로 끌면은 앞쪽의 길이는 유지가 되고 뒤쪽이 넓어지는 형태였고 밀면은 반대 현상이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키보드 업 키로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요. 자,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업 키를 한번 치보죠. 업 키를 치면은 우리가 뒤로 민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다음 키, 다시 업 키를 한번 더 치면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당긴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업 키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쉽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거, 우리 다운키 치는 것도 한번 보죠. 자, 얘 선택하고 범위를 잡고, 자, 이 상태에서 다운키를 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가서 붙죠. 자, 이 상태에서 업키를 치면은 왼쪽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다시 다운키를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단 이 모양은 지금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엔터를 쳐서 완성을 해보죠. 자, 요런 모양으로 됐는데, 보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이 모양 자체가 뭐 깨지는 것도 보이고, 그죠? 아래쪽에. 뭔가 딱 안 맞아 떨어지죠. 느낌상.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도 보면 튀어나와 있고, 그죠? 요래 돼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또 튀어나와 있고,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이 아크 부분 그렸죠.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이 아크 부분 그릴 때 세그먼트를, 제가 기본 세그먼트를 줬는데, 이게 아마 24개일 거예요. 자, 세그먼트 개수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48개 정도 주고 한번 해보죠. 지금 48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죠.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키를 쳐서 엔터를 치면은 자, 이번에는 깨끗하게 작업이 잘 됐죠. 그죠? 자, 세그먼트 개수가 작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자, 이런 형태를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했는데 모양이 깨지고 이상하다 싶으면 세그먼트 개수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밴딩 범위를 다르게 한번 보죠. 얘는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이 길이가 150mm죠. 자, 150mm까지만 밴딩을 한번 줘보죠. 이렇게 라인을 그어 주시고 선택하고 자, 이렇게 그려졌죠. 자, 120mm, 150mm 요 한 개만 우리가 밴딩을 했지만은 우리가 적용시킨 아크는 길이가 이만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그려지게 되겠죠. 자, 트루밴드나 이런 거는 전체 길이를 그대로 우리가 밴딩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얘는 우리가 밴딩될 형태를 마음대로 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장점이자 뭐 단점이겠죠. 만약에 이 아크를 우리가 150mm 정확하게 맞춰서 그린다면은 트루밴드나 이런 것처럼 똑같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크를 우리가 그릴 때는 레디우스는 줄 수가 있어도 길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투포인트 아크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낸다면 자, 아래쪽에 밀리미터 보이죠? 이거는 벌지입니다. 튀어나오는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크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아크를 길이대로 그리려면은 자, 루비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크 서클. 자, 제가 부품 모델링 할 때 얘 쓰는 거 자주 보셨죠? 자, 여기에 세 번째 보면은 아크 센터 포인터, 센터 원 포인터 랭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하고요. 자, 첫 번째 옵션은 이게 레듀스가 되겠죠. 자, 250mm 레듀스를 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길이입니다. 길이를 이게 150mm였죠. 그럼 150mm 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렇게 150mm 짜리에 레듀스 250짜리 아크가 그려졌습니다. 자, 엔티티 보면은 250에 150 정확하게 그렸죠. 자, 레듀스는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지만은 랭스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입력해도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건 좀 돌릴까요? 그리고 자, 한 번 더 돌려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놔두고 작업을 해보죠. 클릭하고 얘는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보면은 자, 이 150mm만큼 정확하게 이 부분만 밴딩이 되고,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크의 길이를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 밴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크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썼던 루비가 아크서클 루비. 자,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했습니까? 아크서클 루비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제가 찾아보고 다룬 적이 없으면은 자, 그 루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형태로만 휘자고 한다면은 사실 뭐 세이버 밴드 쓸 이유가 없죠. 프레도 스케일에 있는 이 밴딩 툴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작업 가능하겠죠.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밴딩을 주고자 하는 형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얘를 쓰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은 이런 단순한 형태 말고 우리가 뭐 회전 램프 같은 거 만들고 그 사이드 쪽에 우리가 난간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난간 형태를 따라서 밴딩을 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스케치업에서 회전 램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전에 소개해드린 힐릭스 툴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뭐 램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램프라고 생각하고 아크를 하나 그리죠. 자, 아크를 그릴 때 길이를 좀 정확하게 주도록 한번 그려보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아크 서클 루비를 또 꺼내야 되겠죠. 자, 선택하시고 레듀스를 한 2000 정도 주고요. 그리고 길이를 한 1500 정도. 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회전을 좀 시키죠. 그리고 자, 이 램프라면 한쪽 끝이 들려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임의로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들어줬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적인 램프라면 이쪽 폭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자, 이 아크가 램프의 끝이라 보고 이 끝부분에 구조물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1500을 그렸지만은 지금 보면은 길이가 1500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좀 길어졌죠. 자, 그 이유는 제가 다 그려놓고 나서 얘를 무브 툴로 들어 올렸죠. 자, 무브 툴은 들어 올릴 때 축 방향을 우리가 맞춰서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길이를 느리거나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자, 변형이 안 일어나게 다시 해보죠.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한 1500 정도로 할까요? 그냥 하고 길이를 1500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만든 대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얘를 아까처럼 회전 툴로, 자, 이거를 무브 툴로 들어 올리는 순간 이 축을 우리가 고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축을 자기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느리거나 줄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지금 보면은 자, 길이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유지를 하려면 무브 툴 쓰지 마시고요. 회전 툴을 쓰시면 됩니다. 자, 회전 툴을 써서 들어 올리죠. 이렇게. 이러면은 그 길이를 유지를 하겠죠. 회전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뭐 이것도 뭐 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보죠. 가져왔어. 자, 다시 범위를 그려주고요. 선택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원본보다 많이 길어졌죠. 자,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툴들, 트루밴드나, 브레드 스케일 있는 밴딩 툴은, 원본 자체를 밴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가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쉐이프 밴드 같은 경우는 이 범위를 여기다가 다시 그려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원본이 길이가 450이더라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 한 그 길이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한계가 150인데 150짜리를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하자. 자, 그렇게 할 경우라면은 이 원본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늘려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돌아가서 자, 요거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그룹을 풀겠습니다. 자, 그룹을 풀고 이 부분은 지우죠. 지워주시고 자, 이 부분은 뭐 뒤집어져 있는데 다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개를 그룹으로 잡아주시고요. 이게 150이었죠. 길이가 150이고 자, 이게 1500이니까 10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복사를 하죠. 복사를 곱하기 9를 해서 10개로 만들어 보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10개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이 전체를 다시 그룹으로 잡겠습니다. 잡아주시고 좀 옮기죠. 그리고 경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하시고 선택해서 작업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쪼개져서 만들어지겠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쉐이프 밴드가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이 아크를 그릴 때 일부러 1500으로 그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한계가 150이기 때문에 1500으로 그렸는데 자, 우리가 램프를 설계를 할 때 거기에 이런 식으로 난간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난간이 뭐 유리 구조가 되든 철골 구조가 되든 난간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난간의 길이가 150이다. 그러면은 자, 그 난간의 길이에 맞춰서 우리가 램프를 설계해야지. 이라고 램프를 1500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일반적이라면은 우리가 램프를 먼저 작업을 하겠죠. 그 길이가 얼마가 되든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런 구조물을 세우게 되는데 자, 이게 길이가 150mm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이렇게 보면요. 윗부분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기죠. 자, 이 이유가 세그먼트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중간중간 꺾이는 거는 세그먼트 길이랑 이 유리 구조랑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이런 구조물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이렇게 각 길이만큼 꺾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세그먼트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를 잠시 숨겨놓고 한번 보죠. 숨겨놓고 우리 아크로 그렸는데 자, 아크는 아직까지 아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세그먼트가 24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죠. 자, 얘가 10개니까 10개로 조절하고 그죠? 10개로 조절하고 보면은 얘가 10개로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는 작업을 해볼까요? 선택하고 보면은 자, 세그먼트만큼 이렇게 딱딱 꺾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야지 물론 이제 꺾이는 각도를 제가 워낙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표시가 잘 안 나는데 급격하게 꺾이면 확실히 표시가 나겠죠. 자, 이렇게 세그먼트 길이가 이 한 개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이게 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아크를 그렸는데 나중에는 아크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커브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크로 그렸지만 실제 램프 작업을 하면은 여러 개의 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아크의 성격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이거는 커브로 바뀌게 됩니다. 자, 커브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그먼트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얘를 지금 아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제가 커브로 만들죠. 자, 커브로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작을 좀 해서 커브로 만들었습니다. 자, 커브는 세그먼트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10개로 치고 일단 입력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아크의 성격을 잃어버리면은
세그먼트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걸 10개로 만들고 싶다. 자, 그럴 경우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죠. 자, 우리가 가진 루비 중에 베지어 커브를 그려주는 루비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내보죠. 자, BJ 툴바 이건데, 자, 얘는 프레도 6 컬렉션에서 나오는 루비입니다. 베지어 커브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을 쓸 건 아니고요. 이 툴바를 설치하면 메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뭔지 보여드리죠. 자, 이 부분 얘가 지금 커브였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자, BJ 트랜스폼이 있고 BJ 컨버터 2가 있습니다. 컨버터 2를 보면요, 중간점에 폴리라인 디바이드라고 되어 있죠. 자, 쪼개주는 겁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은 자, 몇 미리 단위로 쪼개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150mm니까 150이라고 입력하고 OK를 합니다. 자, 150mm 단위로 쪼개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를 하고요. 자,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작업해 보죠. 자, 이렇게 보면은 150mm 단위로 쪼개주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된 것을 확인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BJ 툴바에 있는 폴리라인 디바이드 기능 이해되시죠?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램프 작업이든 아니면 여러 개의 아크를 연결해서 작업하다 보면은 그거는 아크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커브로 바뀌게 되고, 자, 커브는 세그먼트를 조정을 할 수 없고 조정하려면은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세이프 밴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이로든 밴딩을 시켜준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그먼트를 딱 맞춰서 이렇게 작업하려면은 약간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그려볼까요? 적당히 1500에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는 그룹을 잡고, 자, 적당하게 마크를 한번 그려보죠. 자, 탑으로 보고 작업하죠. 자, 이런 형태의 뭐 그림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웰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밴딩을 시키는데 이 형태도 만들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개수는 안 맞지만 해보죠. 자,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은, 자, 얘는 좀 복잡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작업하는데. 한번 보죠. 예, 만들었죠. 자, 이런 형태로도 밴딩이 가능하다는 거. 재밌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트루밴더, 그리고 세이프밴더, 자, 그리고 브래도 스케일에 있는 밴딩 툴, 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장단점이라고 뭐 할 수 있나 하여튼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